여러분, 단 한 곡의 노래가 인생을 바꿀 수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저는 전혀 몰랐어요. 하지만 단 하나의 음악이 제 삶을 완전히 뒤흔들었어요. 안녕하세요. 제 이름은 소피아 반나시십니다. 저는 라오스의 비엔티안이라는 작은 도시에서 태어나고 자란 평범한 여자예요. 비엔티안은 라오스의 수도로 고즈넉한 불교, 사원과 메콩강을 따라 형성된 아름다운 자연경관으로 유명한 곳이에요. 하지만 제가 자란 동네는 관광객들이 찾는 번화가와는 거리가 멀었어요. 오래된 목조 가옥들이 빽빽이 들어선 골목길, 도로 한쪽에 늘어선 낡은 오토바이들 그곳에서 저는 부모님과 함께 살았어요. 우리 가족은 어려운 형편이었어요. 어릴 때부터 돈이 부족한 게 당연한 환경에서 자랐어요. 하지만 그래도 저는 행복했어요. 왜냐하면 아버지가 있었거든요. 아버지와 트로트, 아버지는 오토바이 택시 기사였습니다. 항상 운전하면서 라디오에서 나오는 음악을 듣곤 하셨죠. 그런데 아버지가 좋아하신 음악은 좀 특별했어요. 바로 한국의 트로트였습니다. 라오스에도 이렇게 신나는 노래가 많지만 한국의 트로트는 뭔가 다르단 말이야. 아버지는 항상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의 오토바이에는 늘 사랑의 배터리, 무조건, 땡벌 같은 한국 트로트 노래가 흘러나왔어요. 아버지는 한국어를 모르셨지만 가끔 엉터리 발음으로 따라 부르곤 하셨죠.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리고 저를 안고 빙글빙글 돌면서 춤을 추셨어요. 우리 딸, 춤 정말 잘 추는구나. 나중에 멋진 가수가 되는 거 아니야? 어릴 때 저는 칭찬이라면 기분이 좋았어요. 하지만 지금 생각해보면 아버지가 저를 얼마나 사랑했는지 느껴져요. 그렇게 저는 트로트를 들으며 자랐고 자연스럽게 한국이라는 나라에 관심을 갖게 되었어요. 아버지는 언젠가 한국에 꼭 가보자고 했어요. 소피아, 나중에 우리 꼭 한국 가자. 서울에서 이 노래를 함께 불러보는 거야. 하지만 그 꿈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제가 10살이 되던 해, 아버지는 갑작스러운 교통사고로 세상을 떠나셨어요. 그날도 아버지는 일을 나가셨고 저는 평소처럼 학교에서 돌아와 아버지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저녁이 되어도 아버지가 오지 않았어요. 대신 초조한 얼굴로 엄마가 전화를 받고 급히 나가셨고 몇 시간 뒤에 눈이 퉁퉁 부은 얼굴로 돌아오셨어요. 우리 아빠가 이제 안 오셔. 그 한마디에 저는 세상이 무너지는 것 같았습니다. 그 후로 모든 것이 달라졌어요. 엄마는 가장이 되어 가족을 책임져야 했어요. 아버지가 없으니 생활이 더 힘들어졌고 엄마는 하루에 두세 가지 일을 하시면서도 항상 피곤한 얼굴을 하고 계셨어요. 저는 그런 엄마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았어요. 그래서 뭐든 혼자 해결하려 했어요. 하지만 문제는 제 마음이었습니다. 아버지를 잃은 상실감이 너무 컸어요. 저는 점점 말수가 줄었고 밖에 나가는 것도 싫어졌어요.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핑계를 대고 집에만 있었어요. 예전에는 음악을 들으면 기분이 좋아졌는데 아버지와 함께 들었던 트로트 노래를 들으면 오히려 더 슬퍼졌어요. 엄마는 그런 저를 보고 걱정했어요. 이렇게 계속 있으면 안 돼. 내가 좋아하는 걸 찾아봐. 운동을 해도 좋고 책을 읽어도 좋고 뭐든 해봐. 엄마가 다정하게 말했지만 저는 고개를 저었어요. 그냥 아무것도 하고 싶지 않았어요. 그렇게 몇 년이 지났어요. 저는 여전히 우울했지만 그런 감정이 익숙해져 버렸어요. 친구들과도 멀어졌고 학교가 끝나면 바로 집으로 돌아와 침대에 누워 휴대폰을 만지는 게 일상이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유튜브에서 우연히 한 뮤직비디오를 보게 됐어요. 그 노래는 바로 BTS의 Dynamite였습니다. 처음엔 별 생각 없이 재생했는데 화면 속에서 펼쳐지는 화려한 무대와 신나는 리듬에 저도 모르게 빠져들었어요. 이거 뭐지? 제 심장이 두근거리기 시작했어요. 몇 년 만에 처음으로 기분이 들뜨는 느낌이었어요. 음악이 끝났을 때 저는 다시 처음부터 영상을 돌려봤어요. 그리고 또 다시 그날 밤 저는 계속해서 K-팝 노래를 검색하며 다른 노래들도 찾아 들었어요. 블랙핑크, EXO, 트와이스, 있지. 신나는 음악이 가득했어요. 그리고 그 음악들 속에는 제가 잃어버렸던 감정들이 있었습니다. 기쁨, 설렘, 흥분. 그러다 문득 제 몸이 저도 모르게 박자를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걸 깨달았어요. 나 춤추고 싶어. 아버지가 저에게 춤을 가르쳐 주던 순간들이 떠올랐어요. 어릴 때처럼 신나게 춤을 추던 기억이 뇌리를 스쳤어요. 저는 휴대폰을 내려놓고 거울 앞에 섰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다시 춤을 췄어요.
움직이는 것만으로도 너무 기분이 좋았어요. 제 안에 갇혀있던 감정들이 춤과 함께 흘러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그날 이후 저는 매일 K-POP 안무를 연습했어요. 유튜브에서 안무 영상을 찾아보며 따라했어요. 그런데 문제가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영상 설명이 전부 한국어로 되어 있었어요. 이게 무슨 뜻이지? 처음엔 그냥 넘겼지만 점점 더 답답해졌어요. 가사의 뜻을 알아보려고 했어요. 그러다 보니 단어들이 익숙해졌고 문장 구조도 눈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BNT 안에 무료 한국어 교실이 열린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저는 고민하지도 않고 바로 등록했어요. 그리고 그 선택은 제 인생을 또 한 번 바꿔놓게 됩니다. 한국어 교실에 처음 갔을 때 저는 너무 긴장했어요. 내가 과연 한국어를 배울 수 있을까? 하지만 교실에 들어서자 저와 같은 꿈을 가진 친구들이 많다는 걸 알게 됐어요. 저처럼 K-팝이나 한국 문화를 좋아해서 한국어를 배우러 온 친구들이 많았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리사예요. BTS 좋아하세요? 안녕. 난 소피아야. 완전 좋아해. 그렇게 자연스럽게 친구가 생겼고 한국어 공부도 재미있어졌어요. 처음에는 안녕하세요. 감사합니다. 같은 기본적인 인사말부터 배웠어요. 그런데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점점 더 깊이 공부하고 싶어졌어요. 트로트 노래 가사도 이해하고 싶고 한국 드라마도 자막 없이 보고 싶어. 그러던 어느 날 선생님이 제게 물었어요. 소피아, 혹시 한국어를 더 깊이 공부해보고 싶나요? 네. 정말 배우고 싶어요. 한국어 교실을 다니면서 저는 점점 자신감을 갖게 되었죠. 소피아, 내가 요즘 한국어를 정말 열심히 공부하던데 혹시 한국인 관광객들을 위한 가이드 아르바이트에 관심 있니? 가이드요? 솔직히 처음엔 망설였어요. 아직 한국어 실력이 부족하다고 생각했거든요. 하지만 선생님은 따뜻한 미소로 말했어요. 완벽할 필요 없어. 너처럼 열정이 있는 사람이 더 중요한 거야. 그리고 내가 트로트를 좋아한다고 했잖아? 한국인 관광객들이 너처럼 한국 문화를 사랑하는 외국인을 보면 분명 반가워할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내서 도전해보기로 했어요. 그리고 여행사 면접을 보러 갔습니다. 면접 당일 저는 한껏 긴장한 상태로 여행사 사무실에 들어섰어요. 사장님은 나이 지긋한 한국인 남성이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 반나시십니다. 제 소개를 하자 사장님은 미소를 지으며 물었어요. 소피아 씨, 한국어를 얼마나 공부했나요? 1년 정도 공부했어요. 아직 많이 부족하지만 한국어를 정말 좋아하고 계속 배우고 있어요. 오, 열정이 대단하네요. 혹시 한국에서 제일 좋아하는 게 뭔가요? 저는 트로트를 정말 좋아해요. 트로트요? 사장님은 놀란 듯 저를 쳐다보았어요. 네. 제 아버지가 한국 트로트를 정말 좋아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함께 들었어요. 사랑의 배터리, 무조건 같은 노래는 다 외웠어요. 그러자 사장님은 크게 웃으셨어요. 하하. 요즘 젊은 친구들은 트로트를 잘 안 듣는데 소피아 씨가 트로트를 좋아한다니 신기하네요. 그럼 혹시 트로트 한 곡 불러볼 수 있나요? 지금이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무조건을 불렀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사장님은 깜짝 놀란 듯 눈을 크게 뜨셨다가 이내 흥얼거리며 박수를 쳤어요. 이야, 한국 사람보다 더 맛깔나게 부르네요. 관광객들이 정말 좋아할 것 같아요. 그리고 그 자리에서 저는 바로 합격했습니다. 소피아 씨, 이번 주말부터 함께 일해봅시다. 저는 너무 기뻤어요. 드디어 한국어를 실전에서 사용할 기회가 생겼어요. 그날 집에 돌아와서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엄마, 나 한국인 관광객 가이드로 일하게 됐어. 엄마는 놀라면서도 흐뭇한 미소를 지었어요. 우리 소피아, 정말 대단해. 아빠가 계셨다면 정말 자랑스러워 하셨을 거야. 그 말을 듣고 저는 눈물이 날 뻔했어요. 그래, 아빠가 계셨다면 얼마나 기뻐하셨을까? 그리고 저는 더 열심히 한국어를 공부하기로 결심했어요. 왜냐하면 이번 기회는 내가 꿈꿔왔던 한국과 더 가까워지는 첫걸음이라는 걸 깨달았거든요. 그렇게 저는 한국어를 활용하는 첫 아르바이트를 시작하게 됩니다. 처음으로 한국인 관광객을 맞이하는 날, 저는 너무 떨렸어요. 내 한국어 실력이 부족해서 실수하면 어쩌지? 관광객들이 나를 이상하게 생각하면 어떡하지? 하지만 선생님과 사장님은 저를 격려해 주셨어요. 소피아, 너무 걱정하지 마요. 한국인들은 외국인이 한국어를 배우고 노력하는 걸 정말 좋아해요. 맞아요.
그리고 소피아 씨는 트로트를 부를 수 있잖아요. 그거 하나면 이미 반은 먹고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용기를 냈어요. 그리고 드디어 제 첫 번째 한국인 단체 관광객을 만나는 순간이 왔어요. 관광객들을 태운 버스가 도착하고 저는 최대한 밝은 미소를 지으며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여러분의 가이드 소피아입니다. 반갑습니다. 그런데 한국인 관광객들은 놀란 표정이었어요. 우와, 여기서 한국어를 하는 라오스 사람을 만나다니. 소피아 씨,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처음부터 관광객들의 반응이 좋아서 저는 한결 마음이 놓였어요. 우리는 비엔티안의 대표적인 관광지 탓루앙 사원으로 향했어요. 여러분, 여기 보이는 이 사원이 탓루앙입니다. 16세기에 세워진 불교 사원으로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문화유산이에요. 관광객들은 제 설명을 들으며 감탄했어요. 와, 한국어 발음이 너무 좋아요. 소피아 씨, 혹시 한국에서 공부하셨어요? 아니요. 저는 K-팝과 한국 트로트를 들으며 독학했어요. 그 말을 듣자 한 관광객이 깜짝 놀라며 말했어요. 트로트요? 소피아 씨, 트로트를 좋아하세요? 네. 제 아버지가 트로트를 좋아하셔서 저도 어릴 때부터 함께 들었어요. 사랑의 배터리, 무조건 같은 노래는 다 외웠어요. 그랬더니 관광객들이 환호성을 질렀어요. 우와. 그럼 우리를 위해 한 곡 불러주실 수 있나요? 순간 당황했지만 저는 깊게 심호흡을 하고 무조건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무조건 무조건이야. 그러자 관광객들이 같이 따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을 향한 내 사랑은 무조건 무조건이야. 버스 안은 순식간에 트로트 노래방이 되었고 저는 한국인 관광객들과 하나가 된 느낌이었어요. 가이드 첫날부터 이렇게 분위기가 좋아질 줄은 몰랐어요. 그날 이후 제 투어는 트로트 가이드로 소문이 나기 시작했어요. 라오스에서 한국어 하는 가이드도 신기한데 트로트를 부르는 가이드라니. 소피아 씨 덕분에 너무 즐거웠어요. 다음에 또 올게요. 관광객들은 저에게 따뜻한 말과 후한 팁을 주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더 많은 한국인 관광객을 만나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아르바이트였어요. 하지만 저는 이 일을 돈을 벌기 위한 수단으로만 생각하지 않았어요. 이왕 하는 거 제대로 해보자. 저는 더욱 열심히 한국어 공부를 했고 한국 역사와 문화를 배우기 위해 한국 다큐멘터리도 찾아봤어요. 그 덕분인지 몇 달 후 저는 라오스에서 가장 인기 있는 한국어 가이드가 되었어요. 사장님은 저를 따로 불러서 말했어요. 소피아, 요즘 한국인 관광객들 사이에서 내가 엄청 유명해졌어. 다들 너를 가이드로 추천해 달라고 해. 저는 너무 놀랐어요. 정말요? 그래서 말인데 이제 아르바이트가 아니라 정식 직원으로 일해볼 생각 없니? 정식 직원이요. 응, 기본 월급도 올려주고 여전히 팁도 받을 수 있어. 내가 우리 여행사의 간판 스타가 될 것 같아. 그 말을 듣고 저는 고민할 필요도 없이 바로 대답했어요. 네. 저 정말 열심히 할게요. 그렇게 저는 라오스에서 가장 유명한 한국어 가이드가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운명처럼 한 남자를 만나게 되었어요. 라오스에서 한국인 관광객들을 안내하는 가이드로 일한 지도 어느덧 1년이 다 되어가고 있었어요. 처음엔 아르바이트였는데 이제는 내 인생에서 가장 소중한 일이 되었어. 트로트를 부르는 가이드로 유명해지면서 저는 많은 한국인들을 만났어요. 그런데 그중 한 사람이 제 운명을 바꿔 놓게 될 줄은 몰랐어요. 그날 저는 사장님에게 새로운 예약이 들어왔다는 소식을 들었어요. 소피아, 이번에 한국에서 혼자 여행 오는 남성이 있어. 내가 전담 가이드로 맡아줄래? 혼자요? 단체 관광객이 아니고요? 응. 혼자서 라오스를 여행하고 싶다고 하더라고. 내가 잘 맞을 것 같아. 알겠어요. 언제 도착하시나요? 내일 아침. 공항에서 마중 나가면 돼. 그렇게 저는 한 한국인 남성과의 운명적인 만남을 준비하게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공항에서 손님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한 턴칠한 한국인 남성이 제 앞으로 걸어왔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소피아입니다. 라오스에 오신 걸 환영합니다. 그는 환하게 웃으며 한국어로 인사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민준이라고 합니다. 처음 뵙겠습니다. 민준 씨는 키가 크고 단정한 인상을 가진 남성이었어요. 하지만 무엇보다도 첫인상부터 따뜻한 느낌이 드는 사람이었어요. 짐이 많으신가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아, 괜찮아요. 근데 소피아 씨 한국어를 정말 잘하시네요.
라오스에서 이렇게 유창한 한국어를 듣게 될 줄 몰랐어요. 하하, 감사합니다. 저는 케이팝과 트로트를 들으며 독학했어요. 트로트요? 와, 신기하네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대화를 나누며 차를 타고 숙소로 향했어요. 가는 길에 저는 궁금해서 물었어요. 이번 여행은 어떤 계기로 오시게 됐어요? 민준 씨는 살짝 쑥스러운 듯 웃으며 대답했어요. 오랫동안 취업 준비를 했거든요. 정말 힘든 시간이었는데 얼마 전에 드디어 원하는 회사에 취직하게 됐어요. 본격적으로 일하기 전에 저 자신에게 주는 선물 같은 여행이에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왠지 모르게 공감되었어요. 정말 축하드려요. 그러면 이번 여행이 더욱 특별한 의미가 있겠네요. 네, 맞아요. 그래서 이번엔 단체 여행이 아니라 혼자 조용히 돌아다니면서 생각도 정리하고 새로운 곳도 보고 싶었어요. 그렇게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우리는 금세 편해졌어요. 라오스에서의 일정은 이미 평범한 여행이 아니게 되어버린 것 같았어요. 그리고 저는 민준 씨와 함께하면서 제 마음속에서도 새로운 감정이 싹트고 있다는 걸 느끼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 목적지는 성탑 탓 루앙이었어요. 여기는 라오스에서 가장 중요한 불교 사원이자 국보예요. 황금빛이 아름답죠? 민준 씨는 감탄하며 말했어요. 와, 사진으로만 봤을 때보다 훨씬 웅장하네요. 이런 곳에서 명상을 하면 마음이 정화될 것 같아요. 맞아요. 실제로 여기서 명상을 하거나 기도를 드리는 사람들이 많아요. 우리는 조용히 사원을 둘러보며 경건한 분위기를 만끽했어요. 그런데 갑자기 민준 씨가 장난스럽게 말했어요. 소피아 씨는 가이드하면서 관광객들에게 트로트도 불러주나요? 하하. 네. 사실 제 투어에서 트로트는 필수 코스예요. 정말요? 그럼 저도 들을 수 있는 건가요? 물론이죠. 원하시면 언제든지. 그럼 여기서 한 곡 부탁드려도 될까요? 처음엔 조금 부끄러웠지만 저는 심호흡을 하고 사랑의 배터리를 부르기 시작했어요. 당신 없인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당신은 나의 배터리. 그러자 근처에 있던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신기한 듯 쳐다보았어요. 그리고 민준 씨는 환하게 웃으며 박수를 쳤어요. 와, 진짜 잘 부르시네요. 한국에서도 인기 많은 노래인데 여기서 듣게 될 줄이야. 하하, 감사합니다. 트로트는 제 인생의 일부나 마찬가지예요. 그 순간 저는 민준 씨가 손님이 아니라 조금 더 특별하게 느껴지기 시작했어요. 그날 저녁, 저는 민준 씨를 메콩강 선셋 투어로 안내했어요. 여기서 보는 석양은 정말 예뻐요. 라오스에 오신 걸 제대로 실감하실 거예요. 우리는 메콩강 옆 작은 카페에 앉아 저녁 노을을 바라보았어요. 강 위에 붉게 물든 하늘, 잔잔한 물결, 그리고 시원한 강바람. 그 분위기 때문이었을까요? 저도 모르게 민준 씨를 몰래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때 민준 씨가 저를 보고 웃으며 말했어요. 소피아 씨, 저한테 궁금한 거 없어요? 네. 어떤 거요? 예를 들면 한국에서의 제 삶 같은 거요. 저는 살짝 머뭇거리다가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럼 민준 씨는 왜 혼자 여행을 오기로 하셨어요? 친구들이랑 같이 오지 않고. 그러자 민준 씨는 살짝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사실 저는 이 여행이 제게 작은 도전이었어요. 도전이요? 네. 오랫동안 취업 준비하면서 자신감을 많이 잃었거든요. 새로운 환경에서 저를 다시 찾고 싶었어요. 그럼 지금은 자신을 조금 찾으셨나요? 민준 씨는 잠시 생각하더니 조용히 대답했어요. 네. 그리고 소피아 씨를 만나면서 이 여행이 훨씬 특별해졌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심장이 두근거렸어요. 그럼 나도 민준 씨에게 특별한 사람이 될 수 있을까? 그날 밤, 저는 오랫동안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한국에서 온 이 남자 내 마음속에 작은 설렘을 심어놓고 말았어요. 그날 이후 저는 민준 씨와 더 많은 시간을 함께 보내게 되었어요. 처음에는 가이드와 손님의 관계였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자연스럽게 친구처럼 편하게 대화하게 되었어요. 그리고 저는 점점 그를 특별하게 느끼기 시작했어요. 어느 날, 저는 민준 씨에게 라오스의 전통 시장을 구경시켜 주기로 했어요. 라오스에서 진짜 현지 문화를 경험하려면 시장에 가봐야 해요. 시장에 도착하자 민준 씨는 신기한 듯 두리번거렸어요. 우와, 향신료 냄새가 진짜 강하네요. 그리고 저건 뭐예요? 저건 까우삐약이에요. 라오스식 쌀국수죠. 오, 한국 쌀국수랑 비슷할까요? 직접 드셔보시면 알아요. 제가 한 그릇 사드릴게요.
우리는 작은 포장마차에 앉아 라오스식 쌀국수를 주문했어요. 첫 입을 먹은 민준 씨는 눈을 동그랗게 뜨며 감탄했어요. 우와, 이거 진짜 맛있어요. 국물이 깊고 담백한데요? 그쵸? 한국 사람들 입맛에도 잘 맞을 거예요. 이거 한국에 들여오면 대박 나겠어요. 그렇게 우리는 쌀국수를 함께 먹으며 웃고 떠들었어요. 평범한 하루였지만 제겐 너무나 행복한 순간이었어요. 혹시 이런 게 데이트인가? 갑자기 얼굴이 뜨거워지는 느낌이 들었어요. 하지만 저는 애써 아무렇지 않은 척했어요. 그런데 민준 씨도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을까요? 식사를 마치고 시장을 걷다가 우리는 한거리 공연을 보게 되었어요. 현지인들이 전통 음악에 맞춰 춤을 추고 있었어요. 우와, 분위기 너무 좋아요. 그럼 민준 씨도 춤춰 보실래요? 네? 제가요. 하하. 한국에서는 트로트에 맞춰 춤추는 거 좋아하잖아요. 여기서도 한번 보여주세요. 소피아 씨도 같이 추면 생각해 볼게요. 좋아요. 그럼 제가 먼저 보여드릴게요. 저는 갑자기 트로트 리듬을 떠올리며 신나게 춤을 추기 시작했어요. 무조건이야. 그러자 시장에 있던 사람들이 깜짝 놀라더니 박수를 치며 환호했어요. 와, 한국 노래다. 이 외국인 트로트 진짜 잘하네. 그 모습을 보고 민준 씨도 더 이상 피할 수 없었는지 저와 함께 어설픈 트로트 댄스를 추기 시작했어요. 무조건이야. 민준 씨는 쑥스러워하면서도 점점 신이 난 표정이었어요. 그렇게 우리는 시장 한가운데서 즉석 트로트 공연을 펼쳤어요.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신했어요. 나 이 사람 좋아하는구나. 가이드와 손님의 관계가 아니었어요. 그날 밤 민준 씨는 호텔로 돌아가기 전 저를 바라보며 말했어요. 소피아 씨 덕분에 오늘 정말 행복했어요. 잊지 못할 하루였어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저도요, 민준 씨 덕분에 라오스에서 이런 특별한 순간을 보낼 줄 몰랐어요. 민준 씨는 잠시 망설이더니 조용히 말했어요. 소피아 씨, 혹시 한국에 올 생각은 없어요? 그 질문을 듣고 저는 깜짝 놀랐어요. 한국이요? 네. 만약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있다면 한번 고려해 볼 수 있을까요? 그때 저는 깨달았어요. 이 여행이 끝나도 우리는 그냥 헤어질 수 없는 사이라는 걸. 그리고 제 인생을 바꿀 또 하나의 선택의 순간이 다가오고 있었어요. 민준 씨의 그 질문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어요. 소피아 씨, 혹시 한국에 올 생각은 없어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이 쿵 하고 내려앉았어요. 내가 진짜 한국에서 살 수 있을까? 사실 한국은 제가 K-팝과 트로트를 통해 오랫동안 꿈꿔온 나라였어요. 하지만 한국에서 일한다는 건 완전히 다른 이야기였어요. 내가 한국에서 할 수 있는 일이 있을까? 언어 장벽은 어떻게 하지? 가족을 떠나도 괜찮을까? 수많은 고민이 머릿속을 가득 채웠어요. 그런데 제 마음 한편에서는 이런 생각도 들었어요. 만약 이번 기회를 놓치면 평생 후회하지 않을까? 며칠 후, 저는 우연히 한 소식을 듣게 됐어요. 한국의 한 여행사에서 외국인을 위한 가이드를 모집한다는 거였어요. 이건 운명일까? 그 여행사는 한국을 찾는 외국인들을 위해 한국어가 가능한 다국적 가이드를 찾고 있었어요. 내가 딱 맞는 사람이잖아. 마음이 두근거렸어요. 이거다. 이 기회라면 나도 한국에서 새로운 도전을 해볼 수 있어. 저는 망설이지 않고 바로 지원서를 제출했어요. 그리고 며칠 후 이메일을 받았어요. 축하합니다. 최종 면접에 합격하셨습니다. 정말 합격했어. 믿기지 않았어요. 한국에서 일할 기회가 제 손안에 들어와 있었어요. 그리고 저는 결심했어요. 한국으로 가자. 엄마의 응원. 그리고 새로운 도전. 하지만 떠나기 전에 가장 중요한 이야기가 남아 있었어요. 바로 엄마에게 이 소식을 전하는 것. 엄마가 허락하실까? 저는 조심스럽게 엄마에게 말했어요. 엄마, 나 한국에서 일할 수 있는 기회가 생겼어요. 엄마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보셨어요. 한국? 그렇게 멀리 간다고? 응, 한국의 여행사에서 외국인 가이드를 찾고 있는데 내가 합격했어. 정말 좋은 기회야. 엄마는 잠시 말이 없었어요. 저도 긴장된 마음으로 엄마의 반응을 기다렸어요. 그런데 엄마는 천천히 미소를 지으며 제 손을 잡아주셨어요. 소피아, 넌 항상 새로운 도전을 두려워하지 않았어. 이제 정말 내가 원하는 길을 찾은 것 같네. 엄마는 내가 행복하다면 어디에 있든 응원할 거야.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엄마 정말 괜찮겠어? 그럼
내가 한국에서 멋진 미래를 만들 수 있다면 그게 제일 중요한 거지. 엄마의 응원은 저에게 가장 큰 용기가 되었어요. 드디어 출국하는 날이 다가왔어요. 공항에서 엄마는 저를 꼭 안아주셨어요. 너무 걱정하지 마. 한국에서도 좋은 사람들이 많이 도와줄 거야. 그리고 민준 씨도 있잖아. 그 말에 저는 피식 웃었어요. 응, 민준 씨도 도와준다고 했어. 그래. 그러면 더 걱정할 게 없네. 자신감을 가져. 저는 엄마에게 마지막으로 인사하고 비행기에 올랐어요. 비행기가 이륙하는 순간 저는 창밖을 보며 생각했어요. 라오스에서 시작된 작은 변화가 이렇게 내 인생을 바꾸다니. 이제 한국에서 새로운 시작을 해보자. 그리고 인천공항에 도착했을 때 저를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었어요. 입국 수속을 마치고 짐을 찾고 나오는데 멀리서 저를 바라보는 한 사람이 보였어요. 바로 민주 씨였어요. 소피아 씨. 잘 왔어요.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그 순간 저는 마음 깊이 느꼈어요. 내가 정말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구나. 그리고 이 사람이 내 옆에 있다는 게 너무 든든하다. 한국에서의 새로운 삶이 이제 막 시작되고 있었어요. 인천공항에서 민준 씨를 다시 만났을 때 저는 믿기지 않았어요. 진짜야, 내가 한국에 왔어. 그는 환하게 웃으며 저를 반겼어요. 소피아 씨, 드디어 한국에 왔네요. 긴 여행이었죠? 네, 아직도 실감이 안 나요. 이제부터 차차 익숙해지면 돼요. 일단 짐부터 챙기고 숙소로 가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의 새로운 시작을 위해 첫걸음을 내디뎠어요. 민준 씨는 출국 전부터 제가 머물 숙소까지 다 알아봐 줬어요. 소피아 씨, 여기 원룸이에요. 회사에서도 가까워서 출퇴근하기 편할 거예요. 와, 한국 집은 정말 아기자기하네요. 불편한 거 있으면 언제든 말해요. 필요한 거 있으면 같이 사러 가고요. 그렇게 민주 씨는 처음부터 끝까지 저를 도와줬어요. 그리고 저는 그에게 다시 한번 감사했어요. 민준 씨 덕분에 한국에서 걱정 없이 시작할 수 있을 것 같아요. 하하. 이제 한국에서 일하면서 더 많은 걸 배울 테니까요. 제가 맛있는 한국 음식도 많이 소개해 줄게요. 정말요? 그럼 첫 번째 추천 음식은 뭔가요? 당연히 치맥이죠.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 첫날 밤을 민준 씨와 함께 치킨을 먹으며 보냈어요. 그리고 그날 밤 저는 깨달았어요. 이 사람과 함께라면 한국 생활이 절대 외롭지 않겠구나. 다음 날 저는 설레는 마음으로 한국 여행사 첫 출근을 했어요. 안녕하세요. 저는 새로운 가이드 소피아입니다. 한국인 동료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줬어요. 오, 소피아 씨. 한국어 발음이 정말 좋아요. 한국에서 일하는 게 어려울 수도 있지만 저희가 많이 도와드릴게요. 그렇게 저는 정식으로 한국에서 일하는 외국인 가이드가 되었어요. 처음에는 실수도 많았어요. 하지만 저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내가 꿈꾸던 기회야. 여기서 제대로 성공해보자. 시간이 지날수록 저는 한국 문화에 점점 더 익숙해졌어요. 한국의 전통 사찰, 맛집, 숨은 명소까지 저는 관광객들에게 최고의 경험을 선사하는 가이드가 되기 위해 노력했어요. 그리고 점점 한국인 관광객들에게도 트로트 부르는 가이드로 유명해졌어요. 소피아 씨, 트로트 한 곡 부탁해요. 우와, 라오스에서 온 가이드가 이렇게 한국 문화를 사랑하다니. 너무 멋져요. 그렇게 저는 한국에서도 나만의 색깔을 가진 가이드가 되어갔어요. 일이 끝나면 민준 씨와 자주 만났어요. 우리는 서울 곳곳을 함께 다녔어요. 남산타워, 홍대, 경복궁, 한강공원. 소피아 씨, 여기 한국 드라마에 자주 나오는 곳이에요. 오, 나 이 장면 본 적 있어요. 우리는 친구처럼, 연인처럼 점점 더 가까워졌어요. 어느 날, 민준 씨가 저를 한강공원으로 데려갔어요. 소피아 씨, 여기서 꼭 해야 하는 거 있어요. 뭔데요? 바로 치맥 먹기. 하하. 그럼 민준 씨가 사주는 건가요? 당연하죠. 오늘은 제가 쏩니다. 우리는 돗자리를 깔고 한강 야경을 보며 치킨을 먹었어요. 그리고 그 순간 민준 씨가 진지한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소피아 씨? 네, 저 소피아 씨를 더 이상 친구로만 생각할 수 없어요. 그 말에 제 심장이 쿵하고 내려앉았어요. 저도 그래요. 그렇게 우리는 서로의 마음을 확인했어요. 라오스에서 만난 인연이 이렇게 사랑으로 이어질 줄은 꿈에도 몰랐어요. 우리는 1년 동안 행복한 연애를 했어요. 그리고 어느 날 민준 씨가 예쁜 반지를 들고 제 앞에 무릎을 꿇었어요. 소피아 씨,
저랑 결혼해 줄래요? 저는 눈물이 핑 돌았어요. 네, 저도 민준 씨와 평생 함께하고 싶어요. 그렇게 우리는 라오스와 한국, 두 문화를 아우르는 결혼식을 올렸어요. 엄마도 라오스에서 한국으로 와서 저를 보며 눈물을 흘렸어요. 우리 소피아, 이렇게 멋지게 성장했구나. 결혼식 날, 저는 깨달았어요. 어릴 때 아빠와 함께 듣던 트로트가 내 인생을 이렇게 바꿔놓을 줄이야. 만약 그때 한국 음악을 좋아하지 않았다면, 만약 그때 한국어를 배우지 않았다면, 나는 아직도 작은 방에서 외로움에 갇혀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지금 저는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입니다. 여러분, 인생은 작은 변화로도 완전히 달라질 수 있어요. 그 변화는 우리가 용기를 낼 때 시작됩니다. 오늘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라오스에서 시작된 작은 관심이 결국 한국에서의 새로운 인생과 운명적인 사랑으로 이어졌네요. 이처럼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특히 트로트와 케이팝이 한 사람의 꿈과 미래까지 바꿔놓을 수 있다는 게 너무 감동적이지 않나요? 이런 아름다운 이야기들이 전 세계에 널리 퍼질 수 있도록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클릭 하나가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의 멋진 문화를 전하는 큰 힘이 됩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